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를 그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른 아파트도 만약 보신다고 하면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거를 보시면서 한번 같이 한번 만들어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문의 주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두 개 다 금액대가 비슷하죠.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사실 때는 금액은 똑같지만 나중에 내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판다고 했었을 때는 당연히 금액 차가 많이 오르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된다고 하셨을 때는 보시게 되면 지금 네.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서 마포구 창전 쌍용 스위트홈 그리고 상암 월드컵 파크 5단지 이 둘 중에 어느 쪽으로 갈아타면 좋을까 고민 중이신데 혹시 보신 곳이 이 두 곳이에요? 아니면 또 있으신가요? 저기 위례 쪽에도 저기 산 쪽에 있는 거는 비슷한 가격대길래 거기는 위례요. 또 어떤지. 위례도 네네. 보셨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뭐 세 군데 중에서 좀 고민 중이신가요? 네, 지역은 뭐 광흥창역이랑 상암동이랑 뭐 위례 쪽. 네. 그래요. 광흥창역, 상암, 위례 어느 쪽이 좋을까 고민 중이신데 사람 마음이란 게 51대 49로 그래도 조금은 기우는 곳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우리 시청자님은? 저는 광흥창역 부근에 있는 아파트들 10억대짜리들이 더 좀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아, 그러세요. 광흥창역 주변 쪽으로 좀 관심을 두셨군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네 분의 전문가 의견 들어보셨으니까 오늘 나와주신 이사님과도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인사 나눠주시죠,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안양에 있는 네, 아파트는 반갑습니다. 안양에 있는 아파트는 꽤 괜찮은 아파트인데 이거 왜 매도하시려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직장도 저기 을지로 쪽이기도 하고. 직장이 을지로. 그다음에 좀 네, 그리고 서울 한번 들어가려고 지금 하는 일단은 저는 커가지고, 네. 일단은 저 서울 쪽으로 갈아타기 하신다는 거 저는 일단 무조건 찬성 의견을 드려요. 근데 아까 전에 문의 주신 것 네. 중에 혹시 위례 신도시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네. 여보세요? 네네. 그거는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네. 드릴게요. 일단은 뭐 두 군데 아파트 이제 보시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네. 보시게 되면 하나는 광흥창역 바로 앞에 있는 쌍용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 그죠? 네, 그거 아니면은 뭐 신촌 태영 같은 거. 네, 비슷한 신촌 가격에. 태영. 일단은 원래 질문이 처음 질문 자체가 이제 두 군데 말씀하셨기 네네네네네. 때문에 네. 일단 두 군데를 제가 먼저 비교를 해 드린 다음에 그다음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네네. 상암동 같은 경우에는 수색역 앞에 있는 5단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를 그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른 아파트도 만약 보신다고 하면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거를 보시면서 한번 같이 한번 만들어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일단 아파트 값을 산정하는 방법을 좀 일단은 좀 알려드릴게요. 보시게 되면 네. 첫 번째는 입지입니다. 입지. 두 번째는 단지에 대한 규모. 세 번째는 단지의 연령이죠. 나이가 이제 중요하고요. 네 번째는 주변 일대의 생활 편리성. 그 뭐 지하철이 됐든 아니면 주변 학교가 됐든 공원이 됐든 뭐 여러 가지 편리성. 다섯 번째가 이제 개발에 대한 호재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문의 주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두 개 다 금액대가 비슷하죠.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사실 때는 금액은 똑같지만 나중에 내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판다고 했었을 때는 당연히 금액 차가 많이 오르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된다고 하셨을 때는 보시게 되면 일단 상암 5단지 하고요. 그다음에 창전동의 쌍용 네.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을지로 쪽에 이제 직장에 갖고 계시니까 일단 도심권하고는 좀 더 네. 가까운 것 같아요. 쌍용이. 그리고 뭐 주변 일단 뭐 공덕역이라든지 뭐 여의도에 있는 업무시설하고 좀 가깝고 그렇다고 뭐 상암동 같은 경우에도 뭐 주변 일대 보시게 되면 뭐 DMC도 있고요. 길 건너편에 있는 마곡지구도 있긴 있는데 일단은 입지적인 입지로 봤었을 때는 저는 쌍용이 조금 더 앞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쌍용 쪽에다가 한번 말씀드릴 것 같고
다시 단지 규모 같은 경우에는 쌍용 같은 경우에는 나홀로 아파트에 한 1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고요. 그다음에 네, 맞습니다. 상암 5단지 같은 경우에는 한 500세대가 좀 안 되죠. 440세대인가요? 460세대인가요? 하여튼 세대 수는 한 4배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거기에 맞춰서 봤을 때는 상암 5단지가 좀 나은 것 같고, 그다음에 아마 입주 연도, 아마 아파트의 나이는 아마 두 군데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는 뭐 둘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생활 편리 시설 같은 경우에는 마포 상암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군립지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 네. 일대에 편의 시설이든지 아니면은 주거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학교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잘 돼 있거든요. 창전동 같은 경우에 가서 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주변 일대가 좀 낙후된 지역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하시기 좀 불편하신 건 좀 네. 있으실 것 같아서 저는 생활 편리성에서는 상암 5단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개발 호재입니다. 개발 호재 같은 경우에는 창전동 같은 경우에는 광흥창역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서부선이죠. 서부선 경전철이 네. 여의도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대신 상암 5단지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게 되면 원종에서 홍대 가는 지하철이 바로 집 앞에 생깁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수색역에서 DMC역까지 이것도 2022년도서부터는 개발 들어가는 거는 알고 계신가요? 네. 네. 그리고 개발되면은 뭐 아시다시피 지금 DMC 디지털 미디어 센터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 개발이 됐었을 네.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거기에 맞춰가지고 수색 증산 지역과 상암동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고리가 돼서 아마 시너지 효과가 훨씬 더 많이 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뭐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2030 그 개발 계획에 보게 되면 수색역 같은 경우에도 제2의 코스코 그 삼성역이죠. 코엑스를 만들겠다고 네.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발 호재로만 봤었을 때는 상암동 쪽이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한 4대2 정도로 저는 상암 5단지 쪽으로 결정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네. 마지막에 질문하시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는 결정을 잘 못 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네, 맞습니다. 제가 이 비슷한 금액대에 혹시 다른 아파트도 알아보고 계신 것들이 아까 뭐 태영 말고 또 다른 데가 또 있으신가요? 그다음에 아까 뭐 위례신도시 이런 거 말고. 계속 네. 하여튼 그렇게 정도만 지금 알아보고 근데 저는 좀 네.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만약에 뭐 이거 같은 한 10억대 정도 되는 아파트잖아요.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봤었을 때는 지금 아까 문의 주신 네 군데 아파트는 네 군데 아파트보다는 뭐 제 생각에는 용산역 주변에 있는 그 삼각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그 삼각 지역 근처에 네. 있는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강남과 접근성이 좀 좋은 흑석동이라든지 아니면 사당동 일대에 있는 아파트도 좀 알아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좀 비교하신 다음에 고려해 보신 다음에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걸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요. 일단 이사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런 면에서는 여기가 좋고 뭐 다 장단점이란 게 있으니까 그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결론적으로는 월드컵 파크 5단지가 좋아 보인다는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5분 중에 3분께서 이쪽에 손을 들어주셨으니까 신중하게 또 판단을 해주시고요.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